비오는 저녁,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빗속에서 울렸다. 현수는 배달 상자를 싣고 좁은 골목을 달렸다. 헬멧에 튄 빗방울과 흐린 시야 속에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린 시절 그는 집안빚과 고아원 생활로 대학 진학은커녕 꿈꿀 시간조차 없었다. 그에게는 늘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라온 은지였다. 어린 시절 현수와 은지는 하루하루가 힘겨웠다.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은 차갑고 잔혹했다. 그러나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다. 현수가 울고 있으면 은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앉아 있었다. 괜찮아, 현수야. 우리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은지의 작은 목소리는 어린 현수에게 세상 누구보다 큰 용기가 되었다. 한 번은 밤늦게 현수가 잠을 설쳤다. 악몽에 시달린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은지는 자신의 작은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다. 현수야, 나 여기 있어. 널 지켜줄게.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현수는 그 순간 혼자가 아니란 사실에 마음 깊이 위로를 느꼈다. 고아원의 점심시간, 둘은 늘 함께 앉았다. 작은 빵을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나중에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은지야. 응, 현수야.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 전부였다. 추운 겨울날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손이 시린 현수에게 은지는 자신의 장갑을 벗어주었다. 이거 끼면 조금 따뜻할 거야. 너 먼저 써. 그때 현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작은 나눔과 배려는 힘겨운 고아원 생활 속에서도 빛이 되었고 서로를 지탱하는 끈이 되었다. 한 번은 현수가 실수로 밥을 쏟고 울고 있었다. 은지는 손수 깨끗이 닦아주며 다독였다. 괜찮아, 현수야. 실수해도 돼. 난 너랑 함께니까. 그 단순한 말이 어린 현수에게 세상의 무게보다 더 큰 안심과 사랑으로 다가왔다. 밤이면 은지는 현수와 서로의 손을 잡고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현수야, 우리 언젠가 이 세상 밖에서도 서로 지켜주자. 응, 은지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작은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다짐이 되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두 아이는 서로를 통해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의미를 느꼈다. 서로에게 기대어 웃고 울고 함께 성장하는 동안 그들은 삶의 무게를 조금씩 견딜 힘을 얻었다. 고아원에서의 작은 나눔과 배려,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던 시간들은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현수가 힘들 때마다 은지가 옆에서 그를 지켜주며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힘의 근원은 바로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있었기에 성인이 된 후 현수는 어떤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은지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햇살처럼 부드럽게 현수의 마음을 감쌌고 말없이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작은 웃음 하나에도 세상 누구보다 먼저 반응했다. 고아원 시절 현수는 늘 남들보다 늦게 일어나거나 책을 읽을 시간조차 없이 배달 일을 했다. 하지만 은지는 그의 주머니에 몰래 사탕을 넣고 도시락을 챙기며 현수야, 오늘도 무사히 다녀와라고 속삭였다. 폭우 속에서도 현수는 오토바이를 몰았다. 트럭보다 민첩한 오토바이로 골목길을 누비며 은지가 챙겨준 우산과 담요를 떠올렸다. 은지야, 내가 반드시 무사히 돌아가야 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현수를 은지가 기다렸다. 그는 헬멧을 벗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지는 작은 손으로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얼굴을 살짝 어루만졌다.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내가 없었다면 오늘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마를 살짝 맞댔다.
따뜻한 체온과 손길이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말없이도 마음속 위로가 전해졌다. 그때 부잣집 아들 민호가 나타났다. 야, 이런 데서 배달이라니. 넌 참 한심하다.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다. 은지는 그의 팔을 살짝 감싸며 귓가에 속삭였다. 현수야, 괜찮아.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난 믿어. 그녀의 손길과 따뜻한 속삭임이 현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두 사람은 고아원 옥상에 올라 도시의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은지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현수야, 우리 언젠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현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은지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삶은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날은 은지의 생일 저녁이었다. 현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시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순간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팔과 다리는 부러졌고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다.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 다시 배달을 못하는 건가? 은지를 지켜주지 못하면 현수의 눈가에는 아픔과 절망이 뒤엉킨 눈물이 맺혔다. 그때 은지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현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넌 강하잖아. 난 믿어. 난 항상 내 편이야. 현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은지야, 이렇게 널 지켜주지 못한 내가 너무 미안해하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 널 안아주고 웃게 만들 거야. 널 지켜줄 거야, 끝까지. 은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현수야, 울어도 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내 곁에서 함께 일어날게. 현수는 은지의 눈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은지야,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있구나. 내가 없었다면 난 이 고통을 견디지 못했을 거야. 사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과거 자신을 비웃던 부잣집 아들 민호가 은지를 좋아하면서 질투심에 휩싸여 부하 직원을 시켜 현수에게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것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부하 외모를 믿고 있었고 은지에게 관심을 보이는 현수가 못마땅했다. 하지만 그런 배우의 의도는 사고 직후 아무도 몰랐다. 재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고 걸음을 디딜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현수는 때때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주저앉았다. 그럴 때마다 은지는 그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현수야, 세상은 널 시험하지만 너는 충분히 강해. 넘어져도 돼. 내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내 눈물은 약함이 아니야. 사랑의 힘이야. 현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지야, 넌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너 없이는 이 고통을 견디지 못했을 거야. 은지는 손가락으로 그의 턱을 살짝 들어올리며 말했다. 현수야, 너는 이미 충분히 용감해. 오늘의 아픔도 과거의 상처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내가 약한 너를 감싸듯 이제 내가 스스로를 믿고 일어날 시간이에요. 그리고 난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퇴원 후 현수는 작은 트럭을 사서 새벽 시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배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혼자였다. 하지만 은지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거래처와 연락을 도와주었다. 현수야,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우리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밤 늦게까지 창고에서 짐을 정리하고 트럭에 싣는 동안 은지는 간식을 챙기며 응원하고 곁을 지켰다. 한 번은 비가 많이 내려 길이 미끄러졌고 트럭이 흔들리며 짐이 쏟아질 뻔했다. 은지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현수야,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현수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흘러갔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다. 작은 트럭 하나로 시작했던 현수의 사업은 이제 작은 창고와 몇 대의 배달, 차량을 가진 지역에서 신뢰받는 회사로 성장했다. 처음엔 새벽 시장 한켠에서 채소를 나르며 땀에 젖었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손끝에 굳은 살이 배고 무릎과 팔은 아직도 사고의 흔적을 남겼지만 그 모든 고통이 오늘의 성공으로 이어졌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직원들은 하나둘 늘어나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일했고 거래처 역시 점점 다양해졌다. 과거 혼자였던 현수의 하루하루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루어지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늘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켜주는 은지였다. 은지는 사업 계획을 함께 세우며 현수의 실수를 조용히 바로잡아주기도 했고 힘들어 지칠 때면 그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 어느 날은 장마가 심하게 내려 트럭이 지늘길에 미끄러질 뻔한 순간에도 은지는 비에 젖은 현수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현수야. 우리 함께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한마디에 현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무너질 뻔한 마음은 단단히 굳어졌다. 은지는 그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읽고 말없이 그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때로는 현수보다 더 강하게, 때로는 더 부드럽게 그를 이끌며 그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은지의 존재는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현수가 삶의 무게를 견디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였고 함께 나눈 눈물과 웃음, 고생과 성취가 쌓여둘 만의 단단한 신뢰와 사랑을 만들어냈다. 이제 현수는 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은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작은 트럭 하나로 시작했던 그의 길이 은지와 함께라서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20년이 흐른 어느 날 회사에 중요한 거래 미팅이 잡혔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얼굴이 들어왔다. 과거 현수를 비웃던 동창 민호였다. 정장 차림의 그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듯 보였다. 눈에 힘이 없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다. 혹시 현수? 내가 이 회사 대표야? 현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오늘은 과거의 나를 증명할 날이야. 은지가 옆에서 손을 살짝 잡았다. 현수야, 넌 충분히 준비됐어. 흔들리지 마. 그 한마디가 현수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엔 과거의 오만함이 남아있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민호는 조급해졌다. 자료를 뒤적이며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현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오늘 제안은 저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계약은 어렵겠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게 어떻게? 말끝을 흐리며 작은 헛기침만 반복했다. 현수는 은지를 잠시 바라보다 다시 민호를 보았다. 20년 전 내 말이 내겐 상처. 하지만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고맙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다. 그때 내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민호는 평소 앓고 있던 심장병 때문에 긴장과 압박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손이 떨려 자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펜마저 굴러가 버렸다. 조급한 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대려 했지만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땀방울이 이마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며 점점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민호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직원 한 명이 달려와 그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사장님, 천천히 하세요. 괜찮으십니까? 민호는 눈을 감고 몸을 떨며 심호흡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숨이 가빴다. 그 순간 현수와 은지는 회의실 문 밖에서 민호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묘한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현수야, 저 사람도 결국 인간이구나. 은지가 낮게 속삭였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리며 작은 신음이 섞였다. 부하 직원은 민호를 의자에 안정시키며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사장님, 조금만 진정하세요. 숨 고르시면 괜찮아집니다. 민호는 눈을 감은 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몸이 조금씩 안정되자 직원은 천천히 민호의 손을 잡아 지탱했다. 현수는 은지의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의 길과 무관하게 저 사람도 한계를 가진 존재야. 은지는 현수의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간은 누구나 약할 수 있어. 다만 우리는 서로를 지킬 뿐이지. 회의실 안은 잠시 고요했고 민호는 직원의 부축 속에서 숨을 고르며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은지는 현수의 옆에서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현수야, 오늘 진짜 멋졌어. 응, 은지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회의가 끝나고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섰다. 깊은 숨을 내쉬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멀리 새벽 시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와 트럭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 내가 달리던 그 길이었다. 빗속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달리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민호는 여전히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20년 전 나를 비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의 코웃음과 조롱이 이제는 그의 어깨에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 상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 상처가 나를 강하게 했다. 은지야, 그때 비웃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은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말없이 나를 지켜준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다. 나는 잠시 민호를 떠올렸다가 은지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도 내 품에 몸을 맡기며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은 채 지난 시간의 고통과 성취 그리고 사랑을 느꼈다. 현수야, 정말 수고했어. 은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술을 가져가 짧게 입맞춤했다. 짧지만 진한 입맞춤이었다.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끝없는 의지와 신뢰가 모두 담겨 있었다. 은지는 숨을 고르며 내 목에 얼굴을 묻었다. 현수야,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며 그녀를 더욱 꼭 안았다. 응, 은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우리는 서로의 온기와 숨결을 느끼며 잠시 그 자리에서 시간을 멈춘 듯 했다. 밤하늘과 도시의 불빛, 멀리 들려오는 차량 소리,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강했다. 과거의 눈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상처 입었던 마음이 오늘의 사랑과 희망 속에서 새로운 힘이 되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다. 누구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앞으로는 은지와 함께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은지는 내 옆에서 미소 지으며 손을 꼭 잡았다. 현수야, 이제 우리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눈가에 남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은지야. 우리 함께 달려온 길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달릴 거야. 트럭 안의 작은 공간에도 따뜻함이 가득했다.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속은 뜨거웠다. 20년 전 고아원에서 함께 울고 웃던 그날부터 오늘의 순간까지
모든 시간이 한 줄기 빛으로 이어진 느낌이었다. 나는 은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은지야. 내가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은지는 손을 내 얼굴에 가져다 대며 미소 지었다. 현수야,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지금처럼 앞으로도. 밤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깊은 입맞춤으로 마음을 확인했다. 눈물이 흐르지만 그것은 아픔의 눈물이 아닌 함께 살아온 시간과 성장, 사랑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멀리 들려오는 새벽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강했다. 현수야, 앞으로도 우리 함께 달리자. 응, 은지야, 함께 달릴 거야. 모든 눈물, 고난, 좌절, 사랑이 뒤섞여 눈물 속에 희망이 피어났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선택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몇 달 후 현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놀고 사람들은 시장과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그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은지가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현수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정말 자랑스러워. 현수는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비웃음도 좌절도 아픔도 모두 내 일부였다. 덕분에 오늘 나는 단단히 설 수 있었다. 그날 오후 현수와 은지는 고아원을 찾았다. 원장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말했다. 현수, 은지, 반가워. 아이들도 너희처럼 서로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서 이름을 현수와 은지로 지었단다. 밤이 깊어지고 은지와 현수는 작은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손을 꼭 잡았다. 현수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실감나? 응, 이제야 조금 실감나. 우리 정말 해냈어. 현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이들에게 나는 은지처럼, 나를 지켜준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안았다. 눈물은 아픔이 아닌 함께 살아온 시간과 성장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멀리서 아이들은 여전히 뛰놀며 웃음을 터뜨렸다. 현수 아저씨, 이 공 받아. 은지, 아줌마, 나랑 숨바꼭질 하자.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장난스런 웃음소리가 고아원 안을 가득 채웠다. 도시의 불빛과 아이들의 웃음, 은지의 숨결 속에서 그들의 삶은 완전하게 느껴졌다. 현수야, 우리가 선택한 삶, 우리가 만든 길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겠지. 은지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응, 현수야. 우리가 해낸 것만큼 아이들도 배울 거야. 서로 믿고 서로 힘이 되는 법을. 현수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처럼 서로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작은 장난에도 함께 웃고 서로를 돕고 손을 맞잡으며 뛰어놀았다. 은지와 현수는 아이들과 함께 뛰고 안고 그림을 그리고 간식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밤하늘과 도시의 불빛 아래 그들의 마음은 충만했다. 모든 눈물, 고난, 좌절과 사랑이 오늘의 행복으로 이어졌다. 손을 꼭 잡고 은지와 현수는 속삭였다. 고마워, 은지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현수야,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지금처럼 앞으로도. 아이들의 웃음, 장난, 고아원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그들의 삶은 비로소 완전하게 느껴졌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어떤 길도 달릴 수 있다. 밤하늘 아래 은지와 현수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함께 어우러지며 모든 고난과 아픔 그리고 사랑이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과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은지님의 숨결 속에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힘들어도 함께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로를 믿고 기대며 걷는 길이 가장 든든한 길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어떤 길도 달려가실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과 따스한 마음이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손을 맞잡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와 내일은 언제나 희망으로 빛납니다. 힘든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안인지 아실 겁니다. 서로의 눈빛과 미소, 작은 손길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오늘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며 믿음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잊지 않고 지켜갈 때 모든 어려움은 두렵지 않습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함께라면 어떤 길도 어떤 시간도 견딜 수 있습니다.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과 아이들의 웃음, 은지님의 숨결 속에서 힘들어도 함께라면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어떤 길도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